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를 선임하시면 경찰에 조사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많고 정가 많고 인생 막장인 분들은 이 영상 볼 필요가 없어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특히 20, 30대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 같은 경우 괜히 벌금 나와서 정가 남기지 마시고 변호사한테 맡겨서 빨리 끝내십시오. 빨리 끝내드리는 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버는 시간, 그걸 자기 인생에 투자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최근 MBTI 이런 걸 올리다가 뜸했죠? 이 영상을 편집하는 윤희서 인턴이 대학생인데 기말고사였어서 제가 유튜브를 그동안 잘 못했습니다. 이제 기말고사 끝났는데요. 전국의 대학생분들 방학 맞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여름이죠. 덥고 습하고 짜증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악플 달고 이러다가 뭐 한참 세월이 흐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경찰서에 연락 오고 악플로 고소당했다는 말씀 들으시고 깜짝 놀라시죠? 최근 이거 보이십니까? 대구까지 갔네요. 예, 대구 성서경찰서인데 고소인이 서울에 살더라도 악플 쓴 사람들은 전국에 사시죠. 그렇기 때문에 전국으로 이송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 사건도 대구에서 저한테 의뢰가 들어오신 사건이었는데 접수 날짜 보이십니까? 접수일지는 5월 24일로 나오네요. 예, 그런데 결정은 6월 16일 나왔죠. 접수가 5월 24일 됐다고 나오라고 5월 24일을 바로 얘기하지 않죠. 경찰분들 사건이 많으니까 한 제 기억으로는 6월 초중순 정도에 연락이 온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악플 내용을 확인하고 상대방과 합의해서 모욕은 친고죄죠. 친고죄는 뭡니까?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죠. 대표적인 친고죄가 모욕죄입니다. 고소를 취소했다는 건 고소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소권이 없습니다. 공소할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화면 보이십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불송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아예 검찰로 송치를 안 하겠다는 거죠. 경찰에서 끝나는 겁니다. 피의자한테는 가장 좋은 처분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6월 달에 전화 받고서 멘붕 걸리시고 스트레스 받고 힘드셨지만 또 저를 운 좋게 유튜브에 찾으셔서 연락 주셨고 번호 있죠? 여러분 경찰에서 모욕이든 명예훼손으로 조사받으러 나오라 하시면 사실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솔직히 제가 뭐 명예 이런 쪽 전문 변호사고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 방송 금지 다 이런 명예나 방송 인터넷의 전문가죠? 저한테 오시면 보십니까? 접수되고 6월달에 연락받고 6월달에 다 끝내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일부 유튜브 올리신 변호사분들이나 다른 분들 쓴 거 보면은 판례를 막 얘기하고 재판으로 갈 경우를 얘기하고 무죄를 다투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자원이 시간이죠. 예,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재판 가서 막 다투어서 무죄 받아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 1심, 2심, 3심 갖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의 명예가 훼손되죠. 고소당해서 재판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명예가 훼손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노력, 비용 이런 거 생각할 때 불송치로 끝나는 게 실무상 가장 좋습니다. 친고죄잖아요. 제가 오늘은 이 최신 사례 보이시죠? 6월 16일날 결정난 겁니다. 같은 6월달에 있었던 따끈따끈한 사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따끈따끈한 사건들하고 최근 이 악플, 고소 그리고 악플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욕하고 명예훼손이 뭔지 제 전 영상 보고서 명쾌하게 아시겠죠?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라 서울 변호사회에서 또 전문 변호사들 데리고 강의하셨을 때도 가서 여기 보이십니까 링크? 제가 명쾌하게 설명드렸죠?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욕은 뭔가요? 모욕은 욕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개인지 사람인지 가려야 될까요? 가릴 필요 없죠. 여러분 개인지 사람인지 뭐 피검사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경멸적인 표현 욕이죠. 삐삐삐삐 하고 있나요? 예. 욕입니다, 다. 경멸적인 감정. 한남충은 욕일까요? 여러분, 한남충이 뭡니까? 저는 한남인데 충은 아니죠? 예. 한국 남자입니다. 한국 남자를 벌레에 비유해서 경멸적인 표현을 했죠. 충, 벌레라고. 한남충. 모욕이죠? 근데 여러분이 벌레인지 사람인지, 뭐 여기 플라이 영화도 있던데, 그거를 여러분 확인을 해야 됩니까? 따져봐야 됩니까? 아니죠? 비슷한 걸로 뭐 김치녀 있죠? 김치녀가 뭐 김치인지 사람인지 따져야 됩니까? 예, 그것도 경멸적인 표현이죠. 김치녀도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뭔가요? 명예훼손은 명예를 훼손하는 거죠? 예, 명예는 사회적인 평판이죠.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데 허위로 훼손할 수 있지만 사실로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전과자인데 전과 기록 같은 거 함부로 유출하면은 여러분 형사처벌받습니다. 이 사람 전과자야. 이 사람 간통했어. 바람 폈어. 이런 얘기는 사실인지 여부를 가려야 하고 가릴 수 있습니다. 왜 가려야 할까요? 형법 제307조는 제1항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제2항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나눠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실 적시했을 경우도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위로 하면은 위법성 정도가 훨씬 크죠? 거짓말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거니까요. 그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더 세지죠?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가려야 되니까 허위나 사실 명예훼손을 나누는 겁니다. 정보통신망법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보고 계시죠? 지금 유튜브 이거 다 인터넷에 하는 거잖아요. 이거 정보통신망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이든 허위든 가중되죠. 왜 가중돼서 처벌할까요? 불특정 다수한테 다 전파되죠. 유튜브 세계인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중 처벌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뭐 3명 모여서 하는 뭐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나요? 유튜브 채널 있죠. 거기 조국의 따님인 조민 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죠. 뭘로 고소했습니까? 빨간색 포르쉐를 탔다는 걸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허위사실이다 그래서 고소를 했는데 1심에서 제 기억으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 왜 그럴까요? 빨간색 포르쉐 보이십니까? 배기량 엄청나죠. 저는 뭐 벤츠 타는데 포르쉐는 사실 데일리카로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무겁죠. 예, 근데 비싸잖아요. 포르쉐에 본다고 명예가 훼손될까요? 비방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포르쉐를 보는 게 명예가 훼손될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뭐 특정 차 비하는 아니지만 뭐 티코나 모닝 몰면은 또 명예가 훼손되나요? 좋은 차 본다고 해서 명예가 훼손되고 비방 목적 보기가 좀 힘들고 방송의 극히 일부분이었고 약간의 공익적 목적도 인정된다 그래서 무죄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비싼 차 타네 이런 거 뭐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언정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지는 않았다고 보는 판례인데요. 최근에 이런 뭐 조민 씨 사례에서도 따끈따끈한 경향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다른 이제 유튜버나 변호사님들 막 올리신 거 보면은 최근 사례에 대해서 뭐 1심, 2심, 3심 다투면서 무죄를 다퉈야 된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뭐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제가 최신 경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신 모욕과 명예훼손, 특히 인터넷상에서는 집단 고소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크게 두 분류로 나누는데요. 여기 보시면 공인, 퍼블릭 피겨, 이런 공적인 인물에 대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적인 인물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적인 인물들, 공인들은 뭐 악플이나 댓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고소를 자제했습니다. 특히 공직자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 유권자한테 표로 심판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권자를 고소하는 거에 대해서 넌센스다 뭐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맡았던 사건들 중에서는 그 정치인 실명은 말하지 못하겠지만 유명 정치인들 대표같이 했던 사람들이 뭐 댓글들 고소합니다. 그리고 합의금 받아야 반성문 써야 고소 취하해주고 뭐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퍼블릭 피겨 중에서 공적인 인물, 사람들 연예인, 셀럽들 찍던데요. 여러분 연예인, 셀럽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댓글로 악플 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셜리, 최진실,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허위사실로 비방 목적으로 연예인이라고 해서 공격하는 거 절대 안 되죠. 이 경우는 처벌 수위도 높고 심지어 실형을 산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본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기사에 올랐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댓글들을 악플로 고소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는 경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국 같은 분들은 공적인 인물이죠. 공인이죠. 그리고 그 따님인 조민 씨도 본인이 준공인이라고 또 자기 뭐 인터넷상에 올렸던데 유튜브 방송까지 하고 있죠. 예, 입시 비리 문제 이런 것들 공적인 영역이고 자숙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거기에 댓글들 다 고소합니다. 최순실 씨 이런 사람들도 거의 이제 댓글들 기사에 댓글들 모아가지고 집단 고소를 합니다. 마약 관련해서 실형을 간 연예인들도 댓글에 단 것들을 악플들을 골라내서 고소를 합니다. 유명 유튜버들 범죄 때문에 형사재판 받고 있는 경우에도 댓글이 악플이다, 모욕적이다, 명예훼손한다 그러면 다 고소를 합니다. 예, 최근 경향입니다. 최근 경향의 공적 인물이나 심지어 공인, 정치인들조차도 악플에 대해서 고소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편 집단 고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집단 고소를 하는 방법, 집단 고소를 막는 방법 이런 거 다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사적인 인물들, 그러니까 일반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개인들의 경우는 어떤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죠. 그리고 사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공인들처럼 자발적으로 공적인 영역에 나오고 대중에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더 사적인 영역이 보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소송하다가 상간남이나 상간녀에 대해서 이 사람 바람 폈네, 유부남이 유부녀 만났네 뭐 이런 걸로 인터넷에 올리고 뭐 아카페에 올리고 여러분 이런 경우 정보통신망법 예, 명예훼손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민사로도 들어옵니다. 자, 이 부분이 엑기스 실무죠. 여러분 뭐 다른 변호사들이 뭐 무죄를 다퉈야 된다, 이 경우 되는지 안 되는지 해서 따져봐야 된다 뭐 하는 거를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도 봤는데 여러분 저는 항상 뭐 제 동생일 경우, 제 가족일 경우, 제 친구일 경우 어떻게 할까를 생각합니다. 경찰에서 악플, 여러분 그 모욕이든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더 크죠? 벌금액이. 이런 걸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전화하세요. 제가 아니라도 변호사 선임하셔가지고 빨리 대응하십시오. 변호사들이 그렇게 금액을 크게 부르지도 않습니다.
금액 부른 거에 합의금 당연히 포함되고요. 왜 그런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됐다고 경찰에서 다 부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뭐 경찰이 한가하지 않습니다. 죄가 안 되는 것은 각하 처리해서 전화 안 합니다. 여러분 이 건이 안 되는 거죠. 죄가 성립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을 와서 조사를 하라는 거는 여러분이 피의자로 입건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떡합니까? 제가 여러 편에 올렸었죠. 저를 선임하시면 경찰에 조사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끼고 그때 받는 스트레스, 여러분 그때 다른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 그리고 제가 이거 나눠서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여러분 빨리 해서 치우세요. 여러분 인생이 소중한 시간에 조사받고 이거 뭐 처벌돼서 벌금돼서 전과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할 시간에 한 글자라도 더 보고 수험생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이거 사건 보셨습니까? 방금 뭐 이번 달에 받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뭐 대구든 제주도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빨리 해결해 드립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면은 불송치됩니다. 공소권이 없어요. 검찰에 갈 일도 없습니다. 법원에 갈 일은 더 없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무슨 판례를 얘기하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자, 무죄로 해보자. 변호사한테는 뭐 신급 때리니까 수사 단계에서 돈 받고 재판 단계에서 돈 받고 뭐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럼 벌금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그 시간을 누가 보상하나요? 송치된 다음에 보자. 그래서 뭐 검찰 간 다음에 보자. 시간 많고 전과 많고 인생 막장인 분들은 뭐 그렇게 하십시오. 뭐 전과 받아서 벌금 내야 되는데 벌금 안 내겠다고 해서 노역자 유치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은 이 영상 볼 필요가 없어요. 실형 사셔도 되는 분들이니까요. 여러분이 경찰에서 입건이 되셔서 조사받으러 나와라 가지고 허위사실 명예훼손한 거 무슨 여러분 보기 좀 낯뜨겁게 막 욕하면서 성적인 욕을 하고 한 거, 그런 거 어떻게 됩니까? 경찰은 합의가 안 되고 고소 취하나 처벌서가 안 오면 검찰이 송치합니다. 검찰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구약식이라고 해서 벌금을 매깁니다. 구약식은 너 이런 사회 갖고 재판하려면 재판부도 부담되고 피해가 나니까 벌금 내고 짜져라. 속된 말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다. 무조건 변호사한테 맡겨서 빨리 깔끔히 끝내라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뭐 나이대에 따라 차별하는 거 아닌데 솔직히 20, 30대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 같은 경우 괜히 벌금 나와가지고 전과 남기지 마시고 변호사한테 맡겨서 빨리 끝내십시오. 좋게 빨리 끝내시는 게 좋고 빨리 연락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60, 70대면 제가 60대 어르신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60, 70대는 사실 살아온 인생이 남은 인생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많잖아요. 벌금 한번 내보지 뭐 이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20, 30대라면 60대 할아버지 할머니랑 다르잖아요. 앞길이 창창합니다. 여러분 뭐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 나중에 선출직으로 나가실 수도 있고 그때 범죄 경로 회복 다 떼죠. 범죄로 전과를 남기는 것은 저는 정말로 비추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시간으로 해줘 있죠. 그리고 검찰에 왜 송치가 되고 송치돼가지고 왜 조사를 받고 여러분 이 사안이 좀 과하다. 이게 너무 과한데? 그러면 그 검사가 공판으로 넘겨서 그냥 약식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공판으로 보내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건 여러분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형사 재판을 받는 게 일반인으로서 얼마나 멘탈이 무너지는 일인지 아십니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변호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변호사들 중에서는 뭐 무죄를 다퉈보자 뭐 하자. 변호사는 좋죠. 수사 단계에서 선임료 받고 재판 단계에서 또 따로 선임료 받을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게 인생이 시간을 이어졌는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볼머리 쌓을 일입니까? 그런 거는 본인이 괜히 나서서 합의한다고 해서 오히려 더 협박되고 강요되고 업무방해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변호사한테 맡겨서 끝내십시오. 제가 최근 6월달에 받은 사례 보셨죠? 전국 각지에서 전화 오셔서 제가 해결해 드리는데 빨리 끝내드리는 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 버는 시간, 그걸 자기 인생에 투자하세요. 그리고 다음부터 악플을 다시 마십시오. 한번 그거 경험해서 안다는 거는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갖고 경찰에 조사도 안 받고 끝낼 수 있는 일을 구태여 경찰에 나가서 조사받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또 검찰에 가가지고 구약식 받아서 벌금 받을 위험을 감내해야 되고 또 내가 정식 재판 청구하겠다고 해서 법원 가면 뭐 할 겁니까? 법원 가가지고 또 벌금 나오면 여러분 버린 시간, 인생, 스트레스 이런 거 뭐 어떻게 보상받으실 겁니까? 집단고소는 들어가면은 영장을 쳐서 IP 찾고 이 사람 누군지 찾아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관할 경찰서로 이송이라는 걸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받고서 할 때는 길게는 1년 가는 것도 받습니다. 보통 한 반년 넘고 6개월에서 1년 전에 달았던 악플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미래를 보고 나가는 것이지 과거를 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과거 여러분 대부분 또 술 취해가지고 피부관계에 써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사에 썼다는 것은 그 사람이 특정이 다 됐다는 겁니다. 근데 뭐 특정성이 있네 뭐가 되네. 그리고 어떤 변호사들은 친고죄가 고소기간이 6개월인데 6개월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의견서를 썼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던데 실무를 안 하고 책으로 보고 얘기를 하는 변호사들 그렇습니다. 전현주 변호사들 주로 그럴 텐데 그리고 실무를 표방하지만 제대로 실무를 안 해본 변호사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날로부터 6개월을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그걸 언제 알았는지를 무슨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고소기간 도가를 주장해서 입증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걸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호사한테 뭐 무죄든 걸은 걸로 해서 500선이면 줄 돈 있으면 훨씬 저렴하게 전화하셔가지고 빨리 하고 끝내십시오. 여러분이 20대, 30대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고 특히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전화하셔서 이렇게 불송치 받고 경찰 조사도 안 보고 끝내십시오. 범죄 기록 남기고 앞길 창창한 젊은이가 나중에 공직자 될 수도 있고 허위사실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벌금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인인 경우 그리고 비방 목적이 클 경우에 따라서는 구공판으로 재판으로 보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수험생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노력과 정신 집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경우 반드시 그냥 변호사한테 얘기해서 맡기세요. 친구째 6개월에 재수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얘기 해가지고 현혹돼가지고 어떻게 내가 무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모욕죄가 왜 친고죄인지 명예훼손이 왜 반의사 불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적절하게 보상하고 배상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불법행위니까 배상하고 여러분 빨리 털고서 여러분이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공인 퍼블릭 피겨들이 집단 고소로 악플들을 고소하는 거에 대해서 반감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나올 때는 입건이 된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여러분이 썼던 게 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각하가 나오고 여러분한테 연락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죄가 아예 안 되는 거였고 나와서 조사하라고 그런 경우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죠. 경찰이 그러면 사이버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팀에서 다 검토해서 여러분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관 시간도 절약하고 여러분 시간도 절약하시고 여러분 비용도 절약하시고 여러분 노력도 정할 것이고 여러분 스트레스도 받는 일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집단 고소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무리를 일으킨 마약을 먹은 연예인이 사람들 집단 고소하고 이런 건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본인이 무리를 일으켜서 집단 고소 문의를 한 경우도 있었지만 저는 그런 사건 안 봤습니다. 하지만 내가 억울한데 허위사실로 이렇게 명예를 실추당하고 있다. 그거 마녀사냥이죠. 그 사람 유명한 거 연예인이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사람 제가 끝까지 해서 집단 고소해서 다 처벌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합의도 다 대신 해드리고요. 그런 건 다음 시간에 제가 노하우나 방법들 말씀드릴 건데요. 특히 일반인의 경우도 기사에 노출돼서 억울하게 마녀사냥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방송에 나올 위험이 있으면 방송물 게재금지 가처분을 신속하게 하는 게 또 저 전문이죠. 하지만 또 여러분 형사처벌시키고 민사상 손해배상할 수도 있죠. 그 경우 또 여기서 문의 주십시오. 자, 오늘 방패에 대해서 얘기해드렸다면 다음 시간은 창에 대해서 말씀드릴 차례죠. 악플을 달거나 인터넷상에서 본인에 대해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실적 시도 괜찮습니다. 사실도 본인 명예에 치명적으로 비난 목적으로 훼손을 시켰으면 처벌돼야죠. 명예는 사회적 생명입니다. 그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것, 그것을 처벌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욕은 욕이다. 개새끼, 한남충. 이런 경우는 사실을 가릴 필요가 없죠. 모욕 같은 경우는 친고죄다. 물론 고소제기기간 6개월이 있지만 대부분 실무에서는 고소장 제출 당시에 안다고 하고 그것을 언제 알았네 입증해서 다투고 이렇게 싸우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친고죄이기 때문에 보이시죠? 고소를 취하하면 그 즉시 끝납니다. 고소 취하에 집중하시지만 일반인이 고소 취하하게 한다고 무슨 애걸벗고 울고불고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집단 고소했을 때 왜 했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울고불고 하는 걸 들어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울고불고 하고 이러면 오히려 여러분이 협박이 되고 강요가 되고 업무하는 사람한테 찾아가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변호사한테 맡기고 깔끔하게 끝내십시오. 명예훼손, 사실인지 허위인지 가려야 됩니다. 이 범죄자야, 전과자야. 그 다음에 여러분 간통했다, 바람 폈다. 일반 사인들 이혼소송 중에서도 상간나 상간녀, 이 사람 상간했어요, 내 남편하고 바람 핀 여자예요. 이런 거 명예훼손 됩니다. 최근 모욕 명예훼손의 동향은 공적인 인물, 공인, 정치인,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 범죄를 해서 구설에 오른 유명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속된 말로 자숙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집단 고소를 해서 소위 말하는 합의금 고소를 한다. 집단 고소로 들어오고 각 관할로 들어가고 이송하는데 한참의 시간을 걸리기 때문에 내가 얼마 전에 단 댓글로 고소를 당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 잘 안 나는 최소 반년 전, 최대는 1년 전에 단 악플에 대해서도 술 먹고 단 거에 대해서도 고소가 들어온다. 공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 이런 걸 주장하면서 무죄를 다퉈볼 수 있지만 사인인 경우는 그런 게 먹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때문에 사인에 대해서 악플을 달고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는 변호사한테 전화하셔서 빨리 상담하시고 빨리 고소취하서를 내게 해서 맡기는 게 가장 좋고 현명한 방법이다. 경찰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러 오러 전화 왔다. 여러분 사실상 입건이 돼서 송치하려고 부르는 것이다. 죄가 성립이 아예 안 되는 것은 각하됐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전화도 하지 않는다. 경찰한테 전화 받는 순간 자기가 대응하겠다고 나가서서 얘기하는 거 의미 없다. 그리고 시간이 남아들고 내가 전과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 여러분 그냥 나가세요.
네, 그리고 전과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공직의 꿈이 있다. 내가 회사인데 임원을 가야 된다. 그리고 나 이때까지 한 번도 전과를 남긴 적이 없는데 이런 걸로 전과 남는 게 치욕스러워. 이렇게 소위 말하는 잃을 게 많은 사람들, 딴 거에 집중할 게 필요한 사람들은 전화 주십시오. 제가 해결해 드립니다. 최근에도 보여줬죠. 경찰에 전화 받고 수사 한 번도 안 가고 바로 끝내드립니다. 어설프게 대응하려고 해서 가서 뭐 이 사람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럼 떠들어봤자 경찰은 송치합니다. 송치가 뭡니까? 검찰로 보냅니다. 검찰은 여러분한테 구약식, 상황이 아주 경미하면 구약식으로 벌금 내립니다. 벌금 전과죠. 여러분이 과정하고 이 사람 정말 나빴네? 그럼 좀 더 처벌하기 위해서 구공판, 공판을 해서 형사처벌을 벌립니다. 예, 연예인 악플 계속 달고 악의적인 사람, 실형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직이고 나는 뭐 꿈과 희망도 없고 그냥 벌금 받고 유치장 가겠다 이런 거 보고 있지도 않으시겠죠? 이걸 보신다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하고 저랑 인연이 있고 여러분 빨리 해결하시고 여러분 일에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괜히 고소당해서 명예훼손 몇몇 변호사들이 올리는 뭐 판례니 뭐 6개월 고소기간 내니 뭐니 이런 거 따져가면서 뭐 죄를 다투고 무죄를 다투겠다 뭐 이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될 일 낚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비춥니다. 왜 모욕죄가 친고죄고 명예훼손이 반의사 불벌죄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동안 쓰는 비용, 시간, 스트레스,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해서 날리는 기회비용들 생각하셔가지고 전화하시고 변호사한테 맡기십시오. 보셨죠? 여기 대구 사건인데 전국 각지로 뿌려집니다. 집단 악플 고소 사건들은요. 그러면 거기 각지에서 경찰들이 이런 사건들 사이버팀이 따로 있잖아요. 사이버팀에서 되는 사건인지 안 되는 사건인지 보고서 입건할 사건들 입건해가지고 송치할 사건들만 전화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전화 받고서 찾아가지고 무죄 다퉈보겠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전화하십시오. 반대로 내가 억울하게 악플을 당했다. 그 경우 여러분이 공인이냐 사인이냐에 따라 좀 나눠지고 방법과 노하우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거 하나도 몰라가지고 안 되는 사이트 넣어서 지연되고 그래가지고 내가 피해배상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한참 끌고 1년이 넘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문가인 변호사 상담하셔가지고 집단 고소도 필요한 경우는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방패를 얘기했으니까 창 얘기하면서 집단 고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다시고 제 글에 악플 달면은 안 되겠죠. 지금까지 문정택TV의 문정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